안녕하세요. 인생컨닝 박종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비혼주의가 아니었음에도 결혼하고 싶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한 40대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이유, 이제 눈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볼 경우에는 결혼을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그 기저에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원래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높은 상황들이 제일 대표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속해서 눈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원래부터 비혼을 추구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번, 주변에 여사친들만 있다 인데, 당연히 여자분들은 남사친보다 여사친이 많은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남자들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접근을 하게 되는 데에는 주변의 여사친들의 입김이나 이야기가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나 결혼의 경우에는 상대방 성별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가능하잖아요. 여자는 남자의 생각이나 여자를 바라볼 때 중요하게 어떤 걸 보는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 남자도 반대로 당연히 여자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남자의 생각이 아니라 남자에 대한 거를 여자 친구들, 여사친들에게 이야기를 듣고서 계속 판단을 한다는 거죠. 주변에 여자인 성별의 친구들과만 연애 상담을 계속해서 한다거나 결혼 관련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여초 커뮤니티에서만 소통을 하는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서로에게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대화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공감의 대화가 좀 더 많죠. 그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대화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과거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은 책에서도 이 남녀의 사고 차이, 특히 인간관계를 구성하거나 대화를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관계 구성에 있어서도 이 남자와 여자가 구성하는 방식이 다른 편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밝혀진 바 있었고요. 어쨌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여사친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공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로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들의 실제적인 생각이나 남자들의 어떤 가치관 같은 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눈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애와 결혼 상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남자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여자분들 중에 눈이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다양한 남자친구를 만나보는 경험이 한몫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남자친구를 만나다 보니 그들의 장점을 계속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이상형을 그리게 되는데, 좋게 작용할 때도 있어요.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면은 사람 보는 눈이 좋아지니까 좋게 작용할 때도 있는데,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안 좋게 되는 케이스가 사람 보는 눈만 높아진 거예요. 본인은 그대로인데 사람 보는 눈만 높아진 경우가 안 좋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남자들도요, 연애할 사람과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까를 남자 입장에서도 많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성욕이 크게 작용하니까 결혼감으로 생각하지 않는 여자와도 하룻밤을 보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 여자랑 결혼까지 어차피 갈 생각이 없이 그냥 연애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절대 결혼할 만한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리고 오래 연애하고 오래 시간을 보낼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연애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이런 연애는 짧게 진행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런 케이스를 접하게 되면서 사람 보는 눈만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남자들은 결과적으로는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결국 하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연애를 할 때는 남자들은 훨씬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만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까 반대로 여성 입장에서는 연애 때는 상향 연애가 된다는 거죠. 상향 연애가 되기 때문에 이 상향 연애를 하다 보면은 내가 결혼할 때에도 연애 때 만났던 남자와 비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눈이 높아져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사람과 결혼까지 간 것도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연애 상대로 굉장히 높은 상대를 하다 보니까 눈을 낮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연애로 만났던 최고치의 남친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할 만한 적합한 배우자를 찾기 어려워지는 게 이런 케이스들인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좋은 인성에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항상 중요하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진화 심리학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 생활을 할 때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거나 배우자에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사실은 다릅니다. 남자는 당연히 외모나 약간 번식 등의 가치를 중점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여자분들은 당연히 남자의 능력, 지위, 돈 이런 걸 더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연애와 결혼을 하려면 반대 성별이 생각하거나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매력적으로 상대방에게 어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결혼에 대한 피해의식인데요. 이게 또 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눈이 높아지는 이유에는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손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제도가 여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결혼 시에 당연히 나는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할 거고 결혼이 손해인데 그럼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서 그 손해를 메꾸려고 하는 심리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사람은 피해의식이 생기면은 뭔가 보상 심리,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니까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남자가 어떤 금전적이든 어떤 경제적이든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이게 더 안 좋은 거는 계속 권리처럼 생각하게 되고 눈높이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결혼 생활이 고되고 힘들고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면만 강조를 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눈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 성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 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내 시각에 따라서 타인도 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고기를 좋아하면은 상대방도 고기를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며 고기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고기를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호감을 이런 어필하는 방식, 이 호감을 어필하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어서 사실은 상대방 성별에게는 매력이 급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사회적인 어떤 관계나 지위나 평판 때문에 대놓고 싫다고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나도 고기 좋아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겉으로 표현하는 좋아하는 것에 차이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내 가치나 내가 어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연애나 결혼 상황에서 대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한 여성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남자친구한테 1시간마다 연락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의사표현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면 남자친구에게 1시간마다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답장을 하면서 내 사랑에 대한 보답을 느끼고 싶어 하겠죠. 자,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 당연히 이렇게 1시간마다 연락을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남자분은 일에 집중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시간마다 연락을 하는 여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여자친구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속으로는 남자분 입장에서는 지쳐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사랑을 1시간마다 표현하고 나같이 이렇게 좋은 여자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도 그거에 대해서 맞춰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대부분의 남자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다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눈이 높아지는 건데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쓴소리나 지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분에게 쓴소리나 지적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진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뭔 줄 아세요? 대부분 적당히 맞춰주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만나다가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원래의 가치보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판단 요소가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를. 연애에서 지적을 받아보는 여성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지적을 받아보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내가 결혼 상대자로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되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어떤 배우자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 파트너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제대로 고민을 하지 않거나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은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원하지만, 그러니까 비혼은 아니에요. 비혼이신 분들 말고 결혼을 원하지만 결혼하지 못한 케이스의 여성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볼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업이 변호사인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법률사무소로 연애결혼 상담이나 멘토링 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직원분이 곤란한 상황들이 많아서 차라리 제가 그냥 아예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상담을 안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하다가 이게 법률사무소에 계속 연락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법률적인 일이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는 게 있어서 차라리 혹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식으로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담이면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법률사무소로는 연락을 안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법률사무소는 법률상담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